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계 증시가 동반 환호 랠리 중입니다. 금과 코인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이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옥토버의 시작일까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함께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저희와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샘 알트먼의 홍채 인증 프로젝트 이 월드코인이 월드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오브에서 자신의 월드 아이디를 확인한 사람만이 월드앱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개인 1:1 얼굴 비교입니다. 이 조치는 온라인 구매, 금융 거래 및 안전한 로그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가 된 건데요. 월드앱을 통한 얼굴 인식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초기 시험 중이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이 이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미국 SE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4월 컨센시스는 SEC가 컨센시스의 이 증권법 위반을 지목하며 웰스 노티스를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법원은 SEC의 이 웰스 노티스 통보가 기관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이로 인한 컨센시스의 법적 피해를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 컨센시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컨센시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음에도 컨센시스는 SEC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이 테라폼랩스 파산 신청을 승인했다는 보도입니다.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미국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판결입니다. 브랜던 셔넌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 손실에 대한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파산 계획으로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구매자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 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220만 달러, 한화로는 2,450억에서 5,8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7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485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93% 상승하고 있습니다. 340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1% 하락하고 있네요. 78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온종일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아크입니다. 34.75% 상승하고 있고요. 60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이 16.24% 상승해서 2,069원, 스텝앱 15.09% 상승하고 있습니다. 4.576원의 가격입니다. 가스 13.59% 상승해서 5,225원, 마지막으로 펀디엑스 13.48% 상승하고 있습니다. 60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제타체인 9.25% 하락해서 834원의 가격입니다. 빅타임 7.33% 하락하고 있네요. 177원입니다. 아이오넷 7.06% 하락해서 2,684원, 셀레스티아 5.89% 하락해서 7,83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보스 4.75% 하락해서 22.44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특히 눈에 띄고 있는 아크 34.08%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따르고 있는 수위 16.91% 상승, 스텝앱 15.37%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또 각종 정보들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김도준 전문가님 모시고 또 김도준 전문가님의 아드님인 코인킹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첫 방을 마치셨는데 또 주변에서 반응이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김도준 전문가님? 네, 반응은 저희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 네. 그동안 많이 이제 잘 나와주셨으니까. 네. 다른 반응보다도 네. 우리 코인킹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화면별이 잘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섬하시죠, 또. 그래서 네. 그런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어쨌든, 원래 모릅니다, 그런 네, 거.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다들 뭐 가족들이 네. 친척들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코인킹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네. 어떻게 보면 네. 어제가 첫 출연이었는데 네. 처음이라서 좀 많이 당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모니터링을 쭉 해보시니까. 네. 네. 오늘은 그러면 더 활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렇게 오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강의도 함께 진행해 주실 건데요. 이렇게 쭉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 카메라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시면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나눠주시고 또 USB 역시도 나눠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어떤 강의 우리 해주실까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네. 좀 거시적 관점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네.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키우시는 그렇죠. 어쨌든 운동할 때도 우리가 근력을 든든히 네. 다양하게 키워야지만이 그렇죠. 뭘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유비아 아나운서님, 네. 뭐 아직 결혼 정년기가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부모님도 그렇고 네. 여타 아이고, 너무 주변에서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결혼에 그렇죠. 대해서요? 결혼에 네. 대해서 물어볼 때 나는 어떤 남자를 네. 나의 신랑감으로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싶어.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랑이 좋은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좀 이제 포근한. 포근한 네. 아빠 같은 스타일.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다정하시거든요. 그러시구나. 이제 항상 여름에 제가 복숭아랑 이렇게 되게 좋아해서 늘 제일 예쁘고 제일 빨간 복숭아를 늘 깎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복숭아처럼 이쁘시구나. 어머나. 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네. 좀 포근하고 네. 아빠 같은 스타일 같이 네, 다정한 스타일 가정적이고 네. 뭐 그런 기준 말고 다른 기준들도 없나요? 단순히 단순히 그런 기준만? 음. 아직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느낀 바는 네.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어머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해야죠. 왜냐하면 기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될 스펙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바로 네. 남편 집 시댁 식구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또 중요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시댁이 좋은 시댁입니까? 좋은 시댁. 네. 일단은 가정적인 시댁이 돼야 되고 가부장적으로 아빠가 네. 너무 이렇게 요즘 스타일로 그죠? 네. 막 그냥 좀 가부장적인 어떤 스트릭트한 스타일이 아닌. 그렇죠. 네. 그런 스타일을 안 해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이 봤잖아. 보고 배우니까. 보고 배우니까 네.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 지금은 다정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누구든지 다정하지 못할 속일 수 있다.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드러납니다. 6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다 드러난단 말이지. 본색이 드러나죠. 네. 그 본색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아빠를 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또 이렇게 코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알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네. 결혼도 네. 사실은 거시적인 안목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단면, 겉에 네. 보이는 단면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라. 그렇죠. 좀 더 네.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해피하게 됐어요. 그죠? 음.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네. 지나면은 가격 올라간다. 제가 정말 말씀대로 됐네요. 네. FOMC 회의 관련해서 네. 여러분 또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 전체를 보는 네.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아드님. 네. 좀 드릴 게 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딱 질문하고 싶으실 때는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은 제가 바로 토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러면 어떤 질문이실까요? 그 시장 전체를 네. 보는 눈을 키우라고 했는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네. 아들이 아빠 잡는 아들로 나왔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걱정해가지고 보시다가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정말 날카롭습니다. 지금 이제 헬스 트레이닝을 받고 있으니까 헬스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가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오면은 바로 운동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건강 워밍업? 상태 체크합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체중인지 아닌지, 그렇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대도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자는 FOMC 회의 결과 같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네. 전체 시장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 강도를 볼 때 처음부터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조절하듯이 투자자들도 FOMC 금리 결정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bps 하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고강도 운동이 될 수가 있겠고 25bps 인하 같으면 중강도로 이렇게 비율을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전략을 세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장기적인 목표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뭐 가슴을 키운다든지 또 어깨를 키운다든지 이런 목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비대칭이 아니고 전체적인 바란스가 맞춰진 멋진 몸매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략을 수립하듯이 이렇게 단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은 FOMC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변동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 시장 트렌드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지 투자에 있어서 호흡이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기구가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헬스 할 때 어깨 근육 또는 가슴 근육, 가슴도 위쪽, 아래쪽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야기 하는데 알통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다양하게 기구를 써서 하듯이 똑같아요.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표 또는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경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흐름을 읽으려면. 그 운동을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고 근력이 잘 키워지는지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FO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격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 트레이닝입니다. 그렇죠? 맞춤형 트레이닝이에요. 그렇죠? 각각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목표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날씬한 몸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좀 튼튼한 몸, 멋진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쵸. 거기에 따라서 하듯이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은 FOMC 결정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투자 그렇죠.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헬스 트레이닝에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에서도 FOMC 회의 같은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분석은 건강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퍼스널 트레이닝이랑 맞춰서 우리 코인킹님은 이해 다 되셨습니까? 이제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바로 이렇게 거시경제 시작을 딱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코인킹님께서 질문 이렇게 주셨으니까 네. 바로 이렇게 강의로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나왔으면 또 답변도 했고 네. 그럼 또 뭐 궁금한 질문 혹시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네, 좋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내용 있어요? 그런데 네. 그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이미 나왔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에 한번 조금 보면서 그 내용도 한번 짚어가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 신청 분석을 할 겁니다. 시장 네. 분석을. 그래서 네. FOMC 회의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거시경제 차원에서 네. 보게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FOMC 회의가 나왔어요. 그죠? 비트코인 시장의 맞아요.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서 가죠. 최근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벤트가 나왔죠. 19일 네. 새벽 3시경에 발표한 네. 연방공개시장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두 가지 주요한 시나리오가 그 전에 거론이 되었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 네.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론이 되었느냐? 25bp에서 낮은 금리 조정 시에 네.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그리고 베이비 스텝일 50bps면은 때. 높은 네. 금리 인하가 빅스텝일 되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 상승 전망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결과가 나왔죠. 50bps가 나오면서 그게 맞춰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정말 신기하게 원래는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일 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거의 60%였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40%밖에 되지 않았던 50bp를 딱 단행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50bp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이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시장 전문가들은 또 네. 한쪽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드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미 나온 결과인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또 이제 부분, 코인킹님이 그렇게 그렇죠. 질문 예. 주셨었죠. 예측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예측에 대해서 CME 그룹에서 패드워치라 그러죠. 패드워치 데이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50bps 인하 확률이 69%였어요. 아, 또 이제 다 그렇죠, 의견이 좀 다르군요. 다르니까. 네. 그리고 25bps 인하 확률이 31%였습니다. 오, 정말 또 그렇죠. 저기에선 적게 그렇죠. 예측을 했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는 어떻게 네. 보면 CME가 맞춘 거죠. 패드위치가 69%로 50bps를 보고 있었으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런 예측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비트코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여친 생일만 챙기지 마시고 그렇죠. 네. 할아버지 그렇죠. 생신만 챙기지 마시고 네. 그렇죠. 이런 주요 이벤트들도 꼭 챙겨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 사실이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지 이런 가격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기 위해서냐? 첫째는 시장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 그냥 그렇죠. 기대하는 현실과 가격이 맞았을 때의 가격 움직임, 그리고 시장의 기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치가 시장에서 CME 패드위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예상치에 맞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이 그게 급 반응을 해줬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상황도 있었겠죠. 예측치와 달라질 수 있어. 실망했을 때에 네, 시장의 25 반응들은 포인트일 어떻게 때. 움직였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을 거시적으로 앞으로 그럼 향후에 또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포지션을 이때는 어떻게 취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의 효율성 본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보의 가격 반영 속도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 늦은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빨랐다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정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붐업 해주면서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부합하고 언밸런스인지 밸런스가 맞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가격 패턴을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네.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렇죠.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투자 전략 수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상이죠. 네. 미래 시장 동향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로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 투자 결정, 시장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그러한 그 시장 안목을 키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코인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분위기가 0.5% 금리 인하가 된다고 들었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최근 그 시장 고래들이 또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요. 솔직히 좀 그게 의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팔까? 고래 그 세력들이 또 그만큼의 정보량은 가지고 있을 텐데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참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은 의외라는 말이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FOMC 발표 전에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의하면 9월 13일 날 100만 달러 이상의 BTC 보유 주소수가 한 10만 8,163개였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10만 6,104개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감소력은 약 20억 달러 상당이 되고요. 그리고 루곤 체인 보고에 의하면은 월요일에 한 고래가
한 500BTC 매도를 했더라. 또 전날 다른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119BTC 바이낸스에 입금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매도라 그러죠, 흔히.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정보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FOMC 회의를 앞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는데 고래들이 FOMC 회의 전후로 예상되는 시장 변동성에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시장이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건가? 시장이 그러면 아니면 자신들이 불안해서 팔은 건가? 정부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기로 결정했는데 왜 엇박자로 움직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 그들의 포지션들이 이런 전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그냥 단순하게 의미 없이 생각을 자다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매도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 매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네. 전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 매도라는 각도만 보고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서 같이 선동해서 매도매매로 매도를 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정보를 받고 말이죠. 어머머머, 얘네들이 매도하네 그렇죠. 하고 따라서. 그렇다면은 네. 뭔가가 안 좋은 그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도는 단순한 이익 실현이 아닙니다. 그게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높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좋은 FOMC 회의에 질문이네요.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래들은 리스크 해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고래들은 미리 재배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현금화 시켜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보고서 후 조치로 다시 전략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only go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못 먹어도 그렇죠. 고 이렇게.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이번 추석에 또 많이 하셨나 본데 아직 우리 그림놀이 했는데 네. 좋아요. only go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먹어도 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이렇게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렇죠. 같이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왜? 세력들도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매도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죠. 리스크 해지 부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줄 모르니까 아예 현금화 시켜놓고 전략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시장 하락에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매도 상태로 인한 반등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다는 거 보시고 이런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코인킹님 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고래들의 대량 매도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요? 네네. 지금 이렇게 고래들의 모습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제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고래 투자자들 이렇게 세력들의 차트도 보고 이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님께서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요. 한번 네. 보시자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커스 틸리엔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X 리서치 연구 책임자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례를 들고 있죠. 2019년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후에 비트코인 초기 상승은 단기에 그쳤고 몇 달 뒤에 오히려 30%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네, 그죠? 네. 그런가 하면은 벤자민 코엔이죠. 크립토 쿼터의 수석 애널리스트인데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림 이야기를 하네, 그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비트코인 ETF 승인되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승인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bps였지만 25bps일 경우에라도 그것 때문에 부안해동하지 말자. 이런 의미를 우리는 마음 흔들리지 말자. 그렇죠. 그런가 하면 딜런 로클레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거진 에디터죠.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는 무시할 수 없는 실효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전에 FOMC 발표 전에 매도가 일어났던 거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주체들이다. 그러면서 그쪽에 동조하는 듯하는 이 언어를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발상들이 나왔을 때는 이런 그렇죠.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과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래서 네. 부화내동하게 만들고 시장을 좀 흔들려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을 신복인가요? 좀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가 변호사죠. 제레미 헤이워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정권 거래소 SEC죠. 움직임이라든지 각국 정부의 CBDC 개발 등이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CBDC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다고 보고요. 네. 미 정권 그래서 SEC가 그동안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칼춤을 그렇죠. 쳤죠. 칼춤을 많이 췄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또한 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단기적 전망 신중해야 되겠죠. 금리 인하가 반드시 시국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왜? 일희일비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의 말들도 다 다르니까. 그렇죠.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는 앞으로 향후에도 또 하락 압력으로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시면서 그러나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공존하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규제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까지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분석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똑같은 시장에 다양한 네.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통분모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도 길러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간과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네. 체킹 하는 것 또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숲을 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네. 항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시장에 대한 해석들을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네.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시면서 여러분 학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기법을 내가 가르쳐줘서 하고 있지만은 기법을 들어갔을 때 보조지표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양한 보조지표를 가지고서 하니까 지금 짧은 기간에 지금 성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예, 그렇지. 나중에 한번 그것도 공개를 할 텐데 네. 열심히 기대가 됩니다. 갈고 닦기를 바래. 어쨌든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아빠 잡는 아들이지만 또 이제 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코인킹님께서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음. 그 글로벌 경제와 이 비트코인 가격에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동향 비트코인 관계를 한번 우리가 심층 깊게 사실 오늘 보는 시간은 의미 있다 저는 네. 보고 있고요. 네. FOMC의 최근의 금리 결정 전망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9월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 수준으로 동결 그리고 향후 2023년 말까지는 100bps 이나 예상까지도 지금 보고 있죠, 그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현황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어쨌든 FOMC 금리 정책은 현재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죠. 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위험 투자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위험 비트코인 투자 자산을 선호하는 그렇죠, 게요. 좀 네.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비트코인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도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인플레이션 한번 보죠.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의 현황을 보면은 네. 8월에 CPI가 3.7%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목표치는 2%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연준은 높게. 그래서 더 네. 높게 더 오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 라고 봤을 때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위험 자산 회피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네. 유지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네, 봤었을 그렇죠. 때요. 예. 그래서 네.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좀 금리 인하 시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네. 우리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저 요즘은 제가 비트코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의인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 군으로 쳐야 되겠죠. 네. 예, 비트코인 군으로 양은 아닐까요? 예. 비트코인 양은 아니고. 예, 이드리움 양으로 하죠. 좀 그게 어울리네요. 아담과 이브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이드리움은 예, 항상 그러죠. 알트코인들 까불고 돌아다닐 때 뭐라 그럽니까? 네. 내가 그때 네가 어떻게 엄마다. 하나요? I'm 지난주에도 your mother.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그렇죠 디지털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비트코인 쪽은 볼 수 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달러 강세는 그럼 어떻습니까? 비트코인하고 봤을 때 지금 달러가 약간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들 많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선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강세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될지 네. 가격하고 관계가 있을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달러 강세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 압력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서일까요? 타국가에서 금리 차이로 인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지속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달러를 가지고서 좀 더 선호를 하다 보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그게 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는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겠죠. 반대로. 네, 그렇죠. 그래서 타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달러가 높으면은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달러 강세는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로 달러 약세가 전환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요인은 많은데, 그렇다면 거시적으로 달러의 힘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은 달러는 힘이 점점 노쇠해질 것으로 추 예상이 되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동 지역 불안정합니다. 미중 갈등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불안정은 초반에는 네.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예전과 달리 디커플링 하던 비트코인이 네. 그렇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 커플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네. 커플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이 같은 가격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약화되면 같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린 날이 옵니다. 아니야, 나는 비트코인이잖아. 나는 비트코인 달라. 디지털 금이야. 달라 얘들아. 다시 한번 날 봐줘. 나는 비트코인 금이야. 그렇죠. 디지털 금이다 말이죠. 난 너네들과 그렇죠. 달라.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안전자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네. 보는 것이죠. 이제는 막 위험자산이다라고 딱 굳혀서 생각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한쪽 측면은 좀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24년 이후의 전망을 보자면 금리 인하 시 유동성 증가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 반감기 맞물리죠. 예, 네. 올 예정됐던 반감기하고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 요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탁탁 건드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 진입 ETF 승인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관 투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높고, 아시겠지만 블록 네. 그렇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 맞아요. 최근에 보고서 그렇죠. 나왔죠. 나왔고 네. 그리고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쓴다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미 네. 블랙록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네.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기대 전망이 있고, 어쨌든 알려진 정보 전망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성은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코인킹님 또 약간 자세가 좀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빠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 같은데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채굴 코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굴이 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채굴의 영향력, 그렇죠. 요거 참 아주 꿀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대표적인 채굴 코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에 라이트 코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도지도 들어가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나 모네로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채굴 산업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채굴 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의 현황, 채굴은 무시할 수 없어요. 채굴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채굴 난이도 한번 볼까요? 지난 2주 동안에 한 3.5% 상승했습니다. 채굴 난이도가요.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거,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만큼 채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채굴 수익성 한번 보자고요. 현재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킬로와트당 0.12달러. 아이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걸 한마디로 우리말로 뭐라 합니까?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주요 채굴 업체들, 마라톤 디지털이라든지 라이엇, 블록체인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사업을 다각하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쪽은. 그래서 채굴 난이도 상승은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의미하긴 하지만 반면에 소규모 채굴자들에게는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채굴이 중앙 집중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거대 기업들이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가격하고도 같이 맞물리거든요. 근데 또 수익률이 좋아야지 이렇게 그렇죠. 대기업들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제 뛰어들 텐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도 사실 지금 데이터 센터, 챗GPT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부화가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대체 연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원자력 관련해서도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하나의 좀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 약간 ESG 경영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원자로를 활용한 것들은 대기업들한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현상, 채굴 업체들 생각도 사이에서도요. 그렇죠.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채굴 수익성이 얕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좀 쏠림 현상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술 혁신, 뭐 재생에너지 활용,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격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지금 상황은 좀 힘들지만 대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산업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산업 자체는 이제 부정적이지는 않고, 근데 좀 더 이 대기업들이 남는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더 뛰어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코인킹님은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그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좀 제도권 밖에서 좀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규제도 받고 또 주요 금융기관들 또 관심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권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건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블록체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등 11개 기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네크라든지 뭐 위즈덤 트리라든지
인베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도권 진입은 지금 계속해서 가수가 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그 외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 월가의 다양한 스트래티지 기업들. 그렇죠. 예. 네. 마이크로 세일러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 BTC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미친 듯이 사모으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렇죠. 완전 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사고 네. 있죠. 예.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기회다. 또 사고. 예. 네. 다른 데서는 떨어지면 불안하는데 이 사람은 네. 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매섭습니다. 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겁납니다. 그렇죠. 약 지금 현재 90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죠. 9월 기준입니다. 24년. 오. 자, 그런 거 테슬라. 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 이 친구도 얍삽이에요. 얍삽이겠습니다. 얍삽이요. 네. 11억 달러 가지고 있다가 뭐라 하더니 지금 한 6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익을 좀 보고. 일론 머스크는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놀라고 놔두세요.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단타 투자네요.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좀 재밌는 친구입니다. 네. NFT에서도 장난을 좀 많이 쳤죠. 어쨌든 보면 NFT는 근데 네. 산업들이 좀 네. 많이 정리가 되고 네, 있는 많이 추세니까. 정리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엘살바도르 아주 네. 재미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엘살바도르의 수도는 살살바도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1년 9월에 비트코인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리까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가면은 그렇죠. 우리가 단말기에 카드 꽂듯이 그냥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치즈버거를 비트코인으로 처음 결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어제자로도 또 기사로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역시도 또 빠르게 쫓아가고 그렇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제 이야기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원래 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 4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제가 한번 살짝 드렸죠. 네. 그러면서 제가 툭 던진 게 챗GPT 아버지 샘 알트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가 월드코인을 만들었을까 빠바방 하면서 여러분의 하도처럼 툭 던졌죠. 그죠? 그만큼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시장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사실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를 이야기할 때에 모랄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면은 탁월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코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한 트럼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 이 코인 시장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그 시적인 안목을 볼 때는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결론을 짓도록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죠. 자, 단기적인 전망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높은 변동성 예상되지만 고래들의 움직임 주시하자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진입했고 기술적 발전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더욱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투자자 조언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예, 투자자분들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자신의 투자 전략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서 자기의 그게 맞게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듯이 여러분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이렇게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코인킹님의 실력도 쑥쑥 성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사부님이 계시는 코인 원정대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 네.